명상하는 사람은 이런 연장이 많아야 돼요. 다 연장빨이에요. 명상의 기본은 연장입니다. 연장이 많으면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명필은 붓을 안 가려도 되고, 우리는 붓을 가려야 되고. 자, 책은 다 있죠? 준비물 책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대 있어야 됩니다. 안대는 한 통이 다 있어야 돼. 그거는 점진적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핫팩 하나만 줘보세요. 저 하나만 줘보세요. 핫팩 있어야 돼요. 핫팩은 하루에 하나 쓰거나 뭐 이틀에 하나 쓰거나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 갑니다. 요거는 개봉하면 한 5분 갑니다. 5분. 그래서 이거 개봉하면 안 돼. 개봉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너무 더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시야시를 해야 잠을 안 잡니다. 이게 누워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명상은 이제 3가지 단계로 할 겁니다. 3가지 단계.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목적을 있어야 돼요. 목적은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해. 뭐 정신이 안정되는 걸 목적으로 하든지 공부를 잘했으면 그건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뭐 자기 목적 해. 자기 목적.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돼. 그러니까 알딸딸한 거, 간의 환목, 무병장수,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초점이 안 맞으면 뭔가 목적이 이루어질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거, 이 마음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구조예요.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단순 반복,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건 방법, 이건 구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구조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 구조. 그러니까 서울이 목적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 그럼 서울이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간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길이 아니고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아시아적인 명상법, 서양 명상하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남방 이런 거하고 이런 쩌리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걔네는 2개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마치 5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2일 동안 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나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그리고 노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 얘기 다큐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몰아가지고 20일을 뭘 휴가를 가요. 뭐 연말에 뭐 어디 여행을 막 떠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40일을 갔어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지금 개판됐죠. 일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거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체받는, 우리는 그게 이제 대체가 잘 안 되니까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노인들에게도 상당 부분의 소득을 대체해 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벌 때 많이 띠끼든지, 그러니까 내든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돈을 많이 내든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떼워주든지. 지금 우리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신이니까 죽을 때까지인데 안 죽죠. 그 얘기는 뭐냐? 절단이죠. 그냥 생각해봐도, 누가 생각해봐도 절단이죠. 그래서 프랑스 데모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2년만 더 일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데모한 거죠. 뇌과외를 시전하면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 힘든 삶이 있는 거고, 현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든 거고,
그 다음에 휴식, 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여행 뭐 할 거 없이 이거는 자기가 지향하는 거, 좋은 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 동안은 재밌어. 그러면 5일은 이것이 재밌을수록 이것은 거지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조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또 다른 방향에서 허덕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무지개 끝에는 뭐가 있어요. 다 구랍니다. 다 구랍니다. 없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누구는 됐다 카더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너미 뭘 어쩌다 카더라 이거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비극이라도 즐겨라 이런 개념 아셔? 희극은 즐길 수 있는데 비극이라도 즐길 수 있다는 거 아셔? 그러면 사실은 명상이 되는 거예요.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마치 연극하듯이, 그래서 나를 약간 분리시켜 놓을 거고 그렇게 하면 감정이 일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 감정이 안 일어나면 안 돼. 그거는 이런 무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상태다. 돌멩이죠. 머저리.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못하면 약간 떨어지는 동물, 더 못하면 이런 무정물입니다. 얘는 불에 태워도 말을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지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지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쓸 수 없는 거는 그냥 허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성철 스님께서 장자부라로 안 눕고 8년 동안 뭐 수행을 하셨대. 장하신 거예요.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왜 사람들이 나 그런 생각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할래? 따라서? 그건 그 양반에게만 일어나는 특수성이에요.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없어. 그거는 그냥 존경만 할 수 있어.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만 할 수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표준적 답이 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 그냥 그건 특수한 몇몇 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상이야. 그거는 그냥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이 그렇게 100조 몇백 조씩 있는 재산가도 있어. 어쩌라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뭔 대도 않는 소리야.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조금 있는 사람 정도까지만 목적으로 삼으면 돼. 무슨 뭐 100조, 200조 있는 사람을 얼마 전에 나왔잖아.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랑 그 깐부치킨 젠슨 왕이랑 그 다음에 저기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랑 이렇게 먹고 치킨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그때 누가 그 댓글에 적었다니까. 정의선은 거지냐?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기는 어려워요.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행복,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사실은 논점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거 사기예요, 사기. 왜?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이 짓을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놈들이 뭐 어떤 놈들이냐면 이제 두 종류지. 남은 안 되는데 나는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지도 안 돼. 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안 되는데 나는 됐어. 그럼 그거 특수성이거든. 특수성은 존중받을 필요가 사실 그렇게 없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생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려주는 밥 먹고 우리도 해. 저도 그런 비슷한 저런 행동을 합니다. 저게 뭐냐면 성지순례 같은 거. 성지순례 외국에 가잖아. 그러면 좋은 호텔 잡아가지고 차려주는 밥 먹고 제가 다 그 일정 짜가지고 인솔해서 다녀요. 따라다니면 재밌고 볼만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호텔 이런 데서 좋은 데서 주무시고 이러면 좋지. 힐링되는 느낌이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늘상 맨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제 하루만 자면 간다 이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이쯤 되니까 돈 아깝지 않냐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그렇게 즐겼던 것은 결국 이 가치로 가야 되니까. 계속 이 상태로 못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명상한다는 놈들 치고 무슨 이렇게 집단 생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덕담해주고, 그다음에 뭐 숲에서 이렇게 앉아서 쭈글 튀고 있고 뭐 이러면서 행복해요 뭐 이런 거. 아평급도 안 되는 진짜 타이레놀급도 안 되는 그런 거지 같은 거. 야 그럼 돈 내고 좋은 밥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빠져 며칠 자빠져 있는 거야. 그것도 계속 자빠져 있잖아. 그 명상하는 놈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 명상 센터에서 그 돌리는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걔네도 오래 못 있어. 템플스테이도 똑같거든.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간 사람은 재밌을 수 있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허리가 굽은 사람이 기지개 한번 키는 것처럼. 기지개 키면 시원하거든. 근데 기지개 킨 상태로 네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식 상태로 네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가끔 가니까 행복이지. 성지순례도 저도 인솔하지만 가끔 가니까 재밌는 거지. 직업으로 내가 가이드야. 그러면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저는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지만 내가 가이드면 일찍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유도하겠죠. 이거 호텔에서 이 호캉스라고 들어보셨. 이게 좋은 호텔일수록 좀 오래 머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밖에 나가봐야 검버섯만 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메인은 다 받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겠지. 왜? 지도 귀찮지.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과 휴식이 일치가 되는 삶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만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쓸모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목적으로 돼서 그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은 관점에 있는 거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행복에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탄의 행복이라는 거 하는 건 사실은 쓰레기고 그건 내가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가서 발 내려보고 부탄이라는 나라에 딱 내려보고 사람 한두 명 딱 보고 이건 행복이 아니다. 바로 생각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들어가고 다 깨졌죠. 지그들이 비교가 안 되니까 원시인 같이 그냥 아마존의 눈물 예전에 그 다큐 이런 거 보시면 거기 막 빨리 받고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걔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자본이 들어가고 뭔가 차등이 생기면 그것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모두가 김치에 멸치, 콩자반만 싸울 때가 행복했었다. 도시락에서. 햄이 들어오는, 그것도 햄도 아니고 가짜 햄. 그 소세지인데 분홍색 소세지, 밀가루 막 팍팍 나는 거. 그게 들어오는 순간 그 행복은 깨진다. 한 놈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 행복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다 멸치, 콩자반, 김치만 병에다가 이렇게 뚜껑 돌려서 싸갖고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건 거지 같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자연이다 같은 게 남자들이 꿈꾸지만 그런 것은 행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현실을 관통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뇌와 고충이 있는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가 진정한 행복.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으면 일찍 죽어. 내가 그 얘기했잖아 저번에. 비버리힐즈 그쪽에 사는 그 1000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 생각보다 일찍 죽는다.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다 예스맨밖에 없고 내가 하작하면 하는 거고 이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치매에 약할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짱구 걸리고 막 이렇게 해야 치매도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덕을 베풀어 주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트럼프가 전 세계인들의 치매를 예방해 주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노? 이러면서 치매가 예방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체계 이 책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구조가 명확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확하면 사실은 견적이 쉽게 나와. 그 늦게 와서 그 점배기 시끄럽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 구조체계가 명확하면 자기 설득이라는 게 돼요. 자기 설득이 되면 그것은 스스로 움직여집니다. 스스로 움직여져. 다 마찬가지야. 어떤 일이든. 부모님이니까 얼마 용돈을 드릴 수 있어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은 맞는 일이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절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돈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다. 그건 습관과 관련되고 관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만 한 건 되면 해줄게요. 한 건 되면 안 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한 건 되면 안 옵니다. 아니야 이게 대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돈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약간 뽀대나는 행동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잘 안 말려. 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봤거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다 지어줬으면 내가 종단체렀다. 종단체렀다. 아이고 씨.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리고 돈 쓰기는 싫고 뭔가 이렇게 가오는 잡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다른 절에 불사한 걸 나한테 리스트를 얘기해. 있어.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대우를 좀 해봐. 이런 거거든. 우리는 먼저 받고 대우지. 절대 그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거기까지는 무효고 새로 마일리지를 구찌를 아무리 많이 사도 에르메스 가면 에르메스를 몇 개 샀는지로 그 사람에게 적립이 됩니다. 좋은 제도지. 좋은 제도.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속았어. 그런데 많이 속았어. 많이 낚이고 다 쓸모없어. 씨. 그래서 구조가 명확해야 돼. 구조가 명확해야 돼. 그리고 이 구조가 명확한 것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가지고는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단순 반복적인 거. 그리고 꼭 누워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누워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누운 게 편해서 그래요. 누우면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정신 집중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 대신에 정신 집중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잡니다. 그래갖고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코를 골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야, 이 생존력 하나는 참 좋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일어나서 쪽팔리니까 아유, 내가 집에서도 불면증인데 명상하니까 잠이 잘 오는구만요. 내가 진짜
말이나 못하면 잠 못 자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왜?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눕자마자 잔다고? 저 향불로 지저분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삶 안에서 어느 정도 누적시켜 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단순 반복을 통한 누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 반복을 통한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냥 골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계속 스윙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길러가고 그 다음에 구조가 드러나면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리고 저는 신통긍정론자입니다. 신통긍정론자. 그러니까 신통은 존재한다. 단지 신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사실 이 바닥으로 들어온 가장 결정적 이유가 우리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때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그냥 저절로 돼, 어느 정도가. 그래서 그걸 내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갔으면 종교인이 됐을 거고,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저건 왜 그럴까를 하면 이제 공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 왜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래서 거의 다 그걸 다 잡아냈어요. 제가 못 잡아낸 건 거의 없을걸. 근데 문제는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투시도 되고 유체이탈도 되고 다 돼. 다 돼. 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야. 랜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시가 돼. 투시가 됐어. 그냥 돼. 아니야. 미리 얘기해 주는 거는 2박 3일이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돼. 요 에너지를 계속 끌어모으면 그 중에서 그 에너지가 내 시각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뇌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건드리면 과거가 보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보여. 그리고 그게 다른 쪽을 건드리게 되면 객관적인 게 투시가 돼요. 그러니까 투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전생이 어땠는지 그거는 그냥 체험할 뿐인 거고 객관화 시킬 수가 없어. 전생에 뭘 했는지. 그런 거 보여. 근데 어쩌라고요? 증명도 안 되는 거고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투시 중에서 재밌는 투시들도 있어요. 그게 이런 책 같은 거 보일 때거든. 책이 보인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땡겨. 어떤 때는 땡겨져. 쭉 땡기잖아. 그러면 이 책이 펼쳐지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가 보여. 그러니까 뭐 300페이지면 300페이지가 보여. 그냥 이 상태에서 보이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 부분이 보여. 마치 비행기 타러 가면 투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에 뭐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 책이 읽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에서 내용이 읽히는 거야. 그거는 깨서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이거 내가 읽었던 책이라도 아니면 내가 쓴 책이라도 그게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면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천재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뭔 글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게 찾아지면 그게 증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돼.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게 한두 번 경험됐을 때는 오겠지. 인생이 바뀌겠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개쩌리 같이 살고 있는데 인생 뒤집어진다. 라고 했지만 강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 강화가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의지로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로또를 많이 샀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패턴 분석이 뭐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야.
이야기들에는 그게 됐다라는 사람이 있어. 한 놈도 못 만나봤고요. 책에서만 봤고요. 한 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치껏 딱 때리면 기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름 같은 게 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비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 정도면 비는 안 오겠다. 야, 이거는 천둥 칠 것 같아. 이런 거 느낌 없어요? 보면 이렇게 뭐 100% 맞추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느냐 안 들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굉장히 엄청나게 귀찮아요. 캐리어도 하나 끌어야 되고 우산이 있으면 엄청 귀찮아.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하늘을 딱 보고 갤 것 같다. 그러면 잠깐 맞고 가죠. 이동을 해버리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우산 사고 불시에 사고 뭐 이렇게 되는, 똑같아요. 그때 그런 구름들이 끼고 벼락이 칠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거 경험상 인지하잖아. 하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어느 시점에 어디로 떨어진다를 맞추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저 정도면 벼락도 칠 것 같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느냐가 되는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가 틀리냐?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거지. 그게 뭐? 딱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통은 긍정하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게 과학이 이기는 이유예요. 과학이 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거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 책으로 할 거고, 그리고 목적은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마음을 챙긴다는 둥, 뭐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는 둥, 뭐 하심을 해야 된다는 둥, 다 미친놈들입니다. 마음은 그냥 쓰는 거지,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마음은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살펴보고 마음을 챙기잖아.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정신분열입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환자. 마음은 통째로 쓰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중국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자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음을 쪼개려고 했어요. 마음을 그래서 정적인 거,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거는 최대한 누르고 이성적인 걸로 중심을 삼으려고 했어. 근데 불교와 양명학은 그런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성과 감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어떤 때는 이성이 됐다가 어떤 때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흐르다가 보면 대부분이 카오스고 어떤 때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아마 안 와닿을 겁니다. 좀 하다 보면 돼요. 자, 기본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앉는 거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앉는 거 가르쳐 주고, 눕는 거는 사람이면 눕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그냥 앉는 것보다는 의자가 있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되는 그 일식집 의자보다 이런 의자가 더 편해요. 막상 해보면, 앉아보면. 아니, 등받이의 문제가 아니야. 등받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좌식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의자, 그래서 의자에서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자 많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만 해줄게. 자, 봐봐. 어렵지 않아. 앉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앉는 거. 자, 왼쪽 다리를 안에다 넣고,
그냥 따라해봐. 왼쪽 다리를 안에다 넣고 최대한 안에다가 넣어서 몸을 들어서 이 복숭아뼈가 아니고 발 뒤꿈치를 약간 깔고 앉아. 그냥 깔고 앉아. 아니야,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펴야 된다니까. 이렇게 쫙 핀다라고 생각하라니까. 이 복숭아뼈하고, 그러니까는 발 뒤꿈치 2개하고 내 몸의 중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중앙이. 그래서 몸으로 약간 깔고 앉아. 몸으로 약간 깔고 앉아. 그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해서 위에다 올려. 이쪽 다리에다. 안 올라가. 왜냐면 내가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이게 앉는 자세 중에 가장 안정적 자세예요. 아니, 발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올리지 말고 내려놔. 그렇게 하면 발 뒤꿈치 2개, 그 다음에 내 몸의 가운데가 반듯하게 와야 돼. 요게 잘 안 되면 허벅지에 살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허벅지 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걸 좌우로 흔들고 손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앞쪽으로 팔을 뻗어서 이렇게 고양이 자고를 일어나면 당기듯이 이렇게 해서 척추를 한번 이렇게 당겨서 펴봐. 아니, 이렇게 펴서 몸을 일으키라니까. 기지개 키듯이. 아우, 내가 내려가서 해주고 싶네. 아우, 더럽게 답답하네. 아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너무 길게 뻗지 말고 한 70% 정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당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앉으면 그것만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좌우로 그러니까 무릎 쪽으로 약간 짚어가지고 아니야. 노젓기 운동하는 거 아니야. 척추 피는 거야. 척추 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 척추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안정적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의자에서 하면 더 편해. 이거 의자가 더 편해. 의자는 사람 몸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약간 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의자는 등만 받쳐주는 게 아니고 요즘 의자는 엉덩이나 이런 데까지 이렇게 파놨거든.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그래요. 편한 거 맞아. 앉아봐. 그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봐. 바로 앞에서. 눈을 반 감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도 이걸 하거나 몸은 편안하면 장땡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몸은 편안하면 돼. 예, 이거는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신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헬스, 요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요가가 1등이에요, 지금. 명상은 요가보다 밑입니다, 훨씬.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건 요가. 이유는 뭘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주머니에 뭐가 많군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체력이잖아, 체력. 그러니까 내 몸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바로 느껴지진 않잖아. 쌍 박아놔야지.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번 당기고, 옆으로 한번 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잡고 앉아. 앉았어요? 네. 그럼 뭐 서 있겠어?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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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좌우로 조금 움직여. 앞뒤로도 조금만 움직여. 다리가 반듯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 이거를 많이 벌릴수록 편합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많이 벌리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상으로는 그게 더 편해져요. 그래서 왼쪽 발을 안쪽에 넣어서 회음이라 그래요. 그죠? 뭐야. 별도로 얘기하면 회음을 약간 누르는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약간 전문적인 거 나오니까 좋아하는구나. 사람 좀 있어 보이지. 그렇게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누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나중에 거기가 약간 이상해져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뒤로 미루는 거고 다리도 올리는 상태에서 약간 밀어서 발이 반듯하다기보다는 발바닥이 약간 하늘 쪽으로 보듯이 이렇게 되면 정상. 정상. 사람이면 그렇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안 했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그렇게. 자, 그 상황에서 이게 제일 편한 자세예요.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할 때 제일 편한 자세. 그리고 이런 의자를 놓거나 안 그러면 쿠션 보내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쿠션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쿠션 좋아해요. 쿠션. 쿠션도 좋고 약간 모찌 같은 큰 방석이 있어요. 이렇게 방석이라고 해야 되나 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데서 어렸을 때 딱 이렇게 호흡하고 있으면 몸이 막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단전호흡 같은 건데 단전호흡이 생각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전호흡이 약간 추운 지역 수행인데 정신 수행이 아니고 그거는 육체를 강화하는 쪽하고 약간 관련이 돼요. 이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자 이제 한번 누워 볼게요. 누워봐요. 방석 줘야 되는데 비계 필요하신 분들은 방석 비계를 써도 되고 무릎을 올려도 돼요. 나는 비계가 꼭 있어야 돼. 그러면 방석을 베시고 나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안 그러면 진미보사님 되게 짧네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굉장히 짧구만요. 누워보니까. 베개로 쓰든지 안 그러면 무릎 받침으로 쓰든지. 발 받침으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릎 밑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람만 해. 그냥 나는 베개 없어도 돼요 라고 하면 없는 게 더 좋아요. 원칙은 없는 게 더 좋아. 근데 베개 없으면 힘드신 분들이 있어.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이걸 2, 3만 원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방석에 누우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방석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 밑에를 공거. 있어요. 다 돼. 그 방석 말고 작은 방석은 없어? 다 됐어. 그거 큰 거 해, 그러면. 큰 거 해, 그러면. 뭐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도 돼. 꼭 방석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울 수 있으면 더 좋아, 사실은. 눕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눕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미간 봐봐. 미간 여기. 두 눈썹 사이에서 약간 위쪽입니다. 미간이니까 눈썹 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눈썹 사이에서 약간 위쪽. 약간 움푹 패인데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 눌러봐. 세게 눌러봐. 세게. 세게 눌러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집중하는 데거든요. 집중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진짜 무지하게 세게 눌러. 자국나게. 왜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잘 안 돼. 생각이 잘 안 돼. 익숙해지면 거기가 생각이 떠오르면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세게 눌러서 여기야 이런 의식을 주고. 뛰어도 거기가 생각이 머물 수 있으면 그냥 뛰면 되고, 잘 안 되면 자꾸 쑤셔보고. 눈 떠도 되고 감아도 돼. 지금 어차피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세 잡는 거. 눕는 거 못 하실까봐 눕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침을 안 거면 삼켜발. 침이 입에 안 고이면 자세가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침이 고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안합니까? 그럼 일어나 보셔. 향을 한번 무대기로 피웁니다. 향 피우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향을 한번 무대기로 피웁니다. 향을 무대기로 피워서 너구리를 잡습니다. 자, 인간의 감각기관, 정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정신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으로 통제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호흡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전호흡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호흡을 뭐 들이쉬는 숨을 어떻게 하고 내쉬는 숨을 어떻게 하고, 인도 명상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흡보다 감각기관 통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호흡보다는 저는 염주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실. 이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서 안인비설신이라가 있어. 감각기관. 이거를 육근이라 그래요. 안, 눈, 이, 귀, 비, 코, 혀, 맛, 혀, 신, 몸, 의, 생각. 이게 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각기관 10가지를 앞에 5가지는 그냥 열려 있는 거고, 요게 약간 판단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호식, 뭐 유식에서는 전호식, 육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쓸모없는 얘기고, 이렇게 하고 요것과 대응하는 게 눈으로는 색을 보고, 이쪽에는 소리를 듣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사지 이거죠. 마사지 무지하게 좋아해 진짜. 그리고 의는 자 안이비설신의 색성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이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서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생각에 대응하는. 이제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감각기관을 차단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성제 팔정도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조의경전을 보면 사성제 팔정도도 얘기를 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게 5온 12처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5온 12처 18개. 실제로 개수를 재보면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온은 5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래서 그거를 끊어가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의식을 단계적으로 의식과 감각을 끊어가는 방식이고, 요거는 대응구조의 방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12처라고 하는 거, 12개, 총 12개.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에너지들이 이쪽을 통해서 자꾸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댐이거든. 댐이 있는데 수문이 6개인 거야. 댐에 수문이 6개인 거야. 그리고 이 수문을 막아놓으면 에너지가 찰 건데, 물이 찰 건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씩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많이 열려 있어. 그리고 이 열려 있는 문이 사실은 좀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개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술품이나 이런 거 물건 살 때도 꼭 안 만져봐도 돼요. 그냥 전시장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보고 살 건지 말 건지를 하고, 한국 사람은 안 사도 꺼내줘 보세요를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은 촉이야. 촉이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걸로 갖고는 만족이 안 돼. 한번 만져봐야 돼. 다르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이제 오디오나 이런 거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쪽 좋아하는 거고, 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맛집 찾아다니고 저게 뭔 미친 짓인가, 저걸 2시간을 가가지고 1시간을 또 기다려서 먹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이제 맛에 관심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해야 될 만한 일이죠. 아니, 다 틀린 거 아시죠? 들어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문들이 어떤 거는 반쯤 열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닫혀 있는, 완전히 닫혀 있으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음악 감아졌다. 이쪽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음식 맛도 제대로 사실 구분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식초나 후추 같은 거 막 때려 넣고 이래갖고 거의 비슷한 맛을 만들어요. 그리고 맛에 대한 변별력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쪽이 별로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소믈리에가 되는 거야. 그게 많이 열려 있으면 거의 대응 구조가 많이 있으면서, 귀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같이 그냥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저 기획사들, 그런 대표들 같은 경우는 귀가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음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렇지 않을까? 100%겠지.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다 있어. 그리고 이 비율들에 의해서 약간씩 사람들의 성향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요거 잠깐만 얘기해 줄게. 뜻이 대응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는 추상, 상상, 공상 이런 거예요. 추상, 상상, 공상,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 대응 없이 내가 생각만 갖고 돌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뭐 했었지? 과거에 뭐 했었지? 뭐 이런 생각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내가 이 책을 보고 뭔가 생각을 떠올리는 거, 그거는 다른 감각하고 겹쳐서 얘가 움직이는 거고, 요것만 움직이는 게 있다니까. 아유, 저놈 새끼 한 대 때려.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짜증,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요것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대상은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거, 이런 거 생각해봐. 안 맞았으면 행복이죠. 맞은 거 생각해봐. 이게 이런 대상이에요. 이게 이런 대상.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응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코로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내가 향을 많이 피워놨거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 향은 좋아, 나빠. 그 다음에 이건 뭐 꽃향기 같아, 아니면은 불냄새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 건 엄격하게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결된 거.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를 때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얘는 그냥 온니 내 짱구로만 굴르는 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일은 난 뭐 할 거야. 오늘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쪽이 더 강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그리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이.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저런 거 생각했지? 이게 이쪽이 열려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요 에너지들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물이 이걸 통해서 여기는 10이 나갈 수도 있고 여기는 50이 나갈 수도 있고 여기 30이 나갈 수도 있고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나는 차지를 못해. 저게 차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이게 차지를 못하고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콩쥐팥쥐에 깨진 독처럼. 그래서 그 독을 막을 수 있는 두꺼비가 필요한 거예요. 두꺼비만 있으면 대박이지. 그러면 그게 차면 양이 늘어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력이 올라가야 문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면 고마운 거요. 디자인은 무슨 놈의 디자인이냐. 그리고 던져주면 어때? 먹을 거 주면 됐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핍이야. 그 결핍. 결핍.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코파이로 군인을 부릴 수 있었어. 지금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월급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도 나도 150 받는데 뭔 초코파이 뭐 안 먹으면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막는 연습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인도 명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는 이걸 막아. 그래서 요거에 땜을 다 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닫는 거는 제일 쉬워. 감으면 돼. 감으면 돼. 그래서 감는 걸로 안대를 줍니다. 불을 끄고 안대를 줄 겁니다. 불을 끄고 안대를 줘. 이거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귀는 일정한 반복적인 제가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준비 안 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휴대폰으로 대충 틀어주면 돼.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 그래서 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코는 이거 마비시키려고 향을 세게 쓴 거예요. 향이 강하면 반복 자극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오면 그 다음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청국장집. 마비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냄새를 못 맡아. 냄새를 못 맡는데 옆 사람 향수 냄새는 맡아. 맞아. 그 향을 그 부분이 마비되는 거지 전체가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처음에 더럽게 시끄러워. 하지만 좀 있으면 친구 얘기가 들려. 맞잖아. 맞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코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강한 냄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 방에는 연기가 한 이만큼씩 언제나 좀 차 있었다. 내가 폐병으로 죽는지 저 누구야? 그 어른 누구예요? 그 영화 배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 신성일 씨 같이 되는지 내가 한번 봐봐.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코미디언 이주일 백남기. 폐암으로 누가 죽었는지 이게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다. 인공지능이. 자, 그래서 코를 집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다 안 갖춰도 돼요.
내가 강력하면, 내가 강력해서 내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내 장악력이 굉장히 크면 이런 걸 다 안 갖춰도 돼. 그러니까 결핍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정신만 강력하면.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조건을 맞춰주는 게 최대한 유리해요. 유리해. 그래서 이렇게 이거 향으로 코를 하는 거고, 귀는 단순한 소리, 단순한 소리나 단순한 음악, 사람 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나 사람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 타면 제가 그런 거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사람 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게 약간만 집중되면 그쪽으로 빨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막 무슨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운전자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라디오 틀어놔도 안 들려요. 그게 나를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내가 멍 때리고 이렇게 그냥 창밖에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들려. 그러면서 연상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게 내 에너지를 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소리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게 이제 멍 때리면서 인생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냄새, 그 다음에 혀가 이게 중요해요. 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가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입안에 공기를 다 없애야 돼. 어차피 이거는 뭐 닿아서 맛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입안의 공기를 다 없애서 싹싹 끌어내야 되고, 그것만 없어도 어느 정도 처리는 되고, 그 다음에 침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침 진짜 어려워. 생각보다 침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 침 컨트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침을 삼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 내가 좀 예민해지면 이게 엄청난 번뇌를 낳습니다. 침을 삼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긴장했을 때 자기 침 삼키는 소리 들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약간 제껴야 돼. 고개가 숙여지면 침이 고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이게 입이에요. 입. 이게 입이에요. 입, 윗입, 아랫입, 혀가 있죠? 혀 있잖아. 네. 혀가 윗입, 혀 끝이 윗입의 뿌리에 닿아야 돼. 윗니의 뿌리에 단 상황에서 공기를 싹 빼. 딱 다무르라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침이 잘 안 고이는데 숙이면 고여요. 그래서 약간 뒤로 약간 제낀다는 느낌. 앉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누워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침이 생기겠지. 생겨도 자연스럽게 뭔가 뭉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되게 좀 막 생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켜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생기면 꿀떡 뭐 이런. 되게 웃겨. 되게 웃겨.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숨쉬기 힘들 때 숨 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 컨트롤 잘 해야 돼. 내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 봉착한다. 이거.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 예.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앞에 게 훨씬 쉬운 거고 이 혀하고 몸이 어려워. 몸이 지랄을 합니다. 에너지가 쌓이면 몸 쪽을 건드리면 몸에 약간 벌레 같은 게 이렇게 살살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지랄해요.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미세 감각들이 느껴지기 시작해. 그럼 별로 이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해야 되고 안 움직이게 결박하는 거 좋습니다. 결박하는 방식 제가 어렸을 때 쓴 방식은 깍지 끼는 건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가슴 위에다가 누워서 악식 끼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저기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겹치는 방식 씁니다. 그냥 겹치는 방식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편한 손으로 하세요. 편한 손으로 겹치는 방식. 그냥 풀어놓는 방식을 하면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누워서 지금 내가 그래서 결박시키는 게 좋아. 그게 몸이 딴짓을 잘 안 해. 제가 해본 바로는 아니면 배 위에다가 올릴 수 있으면 배 위에 올려도 되고 이거 좀 있으면 배 위에 핫팩을 붙일 거거든. 신발 핫팩이라고 굉장히 작은 겁니다. 지금 뜯지 마셔요. 뜯으면 바로 작동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고 두 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신발 핫팩이기 때문에 신발 그러니까 양말 앞쪽에 붙이는 거야. 발찬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겨울에 추운 사람들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 거야. 큰 핫팩이 있지만 큰 핫팩을 안 쓰는 이유는 익어요. 사람 익어요. 그래서 작은 걸 쓰는 거고 작은 게 좋은 이유는 집중. 너무 크면 이건 열을 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붙이냐면 배꼽 아래에다 붙일 겁니다. 지금 붙여볼까? 이거 어차피 오래 가니까 하나 다 뜯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나눠. 이거는 핫팩은 뜯는 순간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나눠. 이게 두 개씩 들었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나눠. 그 뜯지 마.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하나씩 나눠. 그리고 요거를 띄어서 배꼽 밑에 붙이는데 빨리 하고 싶으면 불어. 이게 찐득 쪽 말고 그 반대쪽을 불어. 아니 입에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딱 대서 공기가 통하게. 그러면 핫팩은 빨리 작동합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산화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이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무슨 부은다고 빨리 되냐. 진짜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불고 흔드는 거 이게 빨리 작동시키는 방법이에요. 흔들어도 부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공기가 통하게 되면서 산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를 배꼽에서 밑에 단전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배꼽 어딘지 알아? 배꼽 없으면 손들어. 빌려줄까? 빌려줘? 배꼽 빌려줘. 가라망 보사님 그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 개그 좋아하는구나. 너무 많이 불면 금방 뜨거워진다 이거. 붙이는 쪽으로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띄고 붙이는 거다. 꼭. 그리고 위에 살 위에 붙이면 안 돼. 옷 위에 붙여야 되고. 옷도 너무 얇은 옷이면 안 돼. 그럼 뜨거워. 팬티 위에 붙이면 뜨거워. 나중에 감당 안 돼. 지금은 감당이 되는데 속에 뭐 제대로 된 거 안 입었으면 그냥 겉옷 위에 붙여. 좀 약간 쪽팔린데 괜찮아. 괜찮아. 대신 거기를 손으로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열이 그거 돼. 열이 밖으로 다 빠져나와가지고 내 몸이 따뜻한지를 몰라.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몸의 감촉들이 여러 군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단전호흡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이상 오랫동안 하면 이 단전에서 열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핫팩으로 그냥 1분 만에 끝내버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버티지만 반항하지만 따뜻하지? 네. 따뜻해. 그리고 요거를 사실은 에어컨을 틀어서 좀 더 춥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집중이 더 커져. 열에 대한 집중이 더 커져. 그리고 모든 공부나 수행이나 이거는 사실은 좀 선선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침에 빠져. 혼침이 뭐냐면 자는 것도 아니면
자는 거하고 또 틀려. 그냥 사람이 멍해져. 멍해져서 깨어나지를 못해.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몸. 그리고 이거를 배꼽 위에 이렇게 올려도 돼. 손을 올려놓으면 훨씬 따뜻해지거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뭐 당연한 거. 그래서 가슴에 올리거나 배 위에 올리거나 뭐 관계 없어. 너무 옷 밖으로 붙이신 분은 손을 배 위에 올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느낌이 잘 안 나. 따뜻한 온열 느낌이 안 나. 너무 뜨거우면 뛰어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 화상 입습니다. 그 저온 화상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참지 마. 그리고 집에 가서 부풀어 올랐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물집 잡히는데요. 이렇게. 자, 요까지. 그리고 의식은 자, 미간. 의식이 미간이에요. 배꼽 중심으로 배꼽 이하 단전으로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중국식이고 그다음에 요 미간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인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요 미간 여기 누르고 눌러서 거기에 조그만 좁쌀 같은 핏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누워 볼까 이제? 안대를 잠깐 해봐야지. 안대가 요거 말고 더 있던가? 안대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인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인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좁아. 자, 봐봐. 이렇게 안대가 열렸잖아. 여기 좀 많이 찢어진 데가 있고 조금 찢어진 데가 있거든. 많이 찢어진 데가 코 쪽입니다. 이게 코로 가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뜯어. 살짝 뜯어 손으로. 그렇게. 뜯어. 가운데를 뜯어. 이렇게 뜯어. 아니 뜯었잖아. 이렇게. 저기 뜯으라고. 코에다 하지 말고 눈에다 하라고. 눈에다 하라고. 코 찢어진 데가 코 쪽이라고. 많이 찢어진 쪽이 코 쪽이라고. 많이 찢어진 쪽이 아래라고. 누워봐. 어떤 건 향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무향인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좀 성향에 따라서 나눠주려고 했으나 이미 나눴죠. 그치? 불 좀 꺼보셔요, 우리. 어두워? 안 보여, 눈앞이? 이렇게만 해도 안 보여? 그래도 빛이 들어와. 불 꺼야 돼. 요 옆에 그치. 자, 미간 안대를 그냥 착용하는 게 아니고 눈 위에 한번 눌러서 딱 붙인다고 생각을 해. 이게 핫팩 계열이라서 약간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딱 눌러 놓으면 눈 위에가 따뜻합니다. 그죠? 그리고 눈을 떠. 눈을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눈을 진짜 뜨라는 뜻이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동자가 앞을 보게. 보통 눈을 감고 있으면 뒤로 돌아가거든요. 눈동자가.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지만 앞을 보게. 그러면 검은 동자가 따뜻해져. 그렇게 됐어요? 배도 따뜻해? 검은 동자가 따뜻해지면 눈의 피로도 풀려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에? 뜨거운 거는 눈이 너무 튀어나와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눈의 피곤함도 풀리고 괜찮아. 그리고 자, 눈이 따뜻한데 두 눈동자, 검은 동자에서 삼각형으로 미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눌렀던데 인당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삼각형이겠지? 그죠? 거기에 좁쌀 같은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까만 칠판에 하얀 점 하나를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분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참으면 안 돼.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흰 점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손은 가슴이나 안 그러면 배 위에 올려놓고 배 그 핫팩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그대로. 자, 눈은 감는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눈은 감고, 단지 감아서 눈알을 뒤집는 게 아니고, 눈알은 앞쪽을 보도록, 검은 동자가, 그러니까 뜬 상태에서 살짝 눈꺼풀만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대의 열이 느껴져서 눈에 대한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훨씬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차단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귀는 지금 방금 음악 같은 거를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조금 들어주시면 되고, 코는 향냄새, 지금 뭐 향냄새 많이 퍼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감각이 좀 죽었을 겁니다. 혀는 이빨 끝에 붙이고, 윗니 끝에 붙이고, 공기를 뺀 상태에서 고개가 약간 기울어지게, 그래서 침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침이 자꾸 고이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는 고개가 약간 숙여지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앉아 계셨을 때는 약간 뒤로 제껴지는 게 맞고, 그러니까 베개를 썼으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침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침이 고인다면 자세를 조금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 그리고 팔은 한쪽으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 마지막 뜻은 미간에다가 두고, 그 미간에 깜깜한 데서 좁쌀만한 어떤 점이 있다. 빛으로 된 점이 있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서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나 잘 모르겠다만 손을 들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잘 돼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이거는 단순 반복으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단순 반복의 가장 기초예요. 그럼 다 이해되는 걸로. 쪽팔린 거 없으니까 아무 때나 이해 안 되면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창피한 건 잠깐입니다. 말씀하셔. 눈알이 자꾸 돌아다니는데. 눈알이 자꾸 돌아가. 눈깔에 각 잡어. 그거는 미간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간을 더 잘 짜부라뜨리면 돼요. 더 강하게 눌러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사팔같이, 진짜 막 완전히 사팔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머리 아파서 안 되고 약간 안쪽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눈과 미간은 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셔.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한 가지로 집중합니까? 미간이요? 미간에 그냥 그 한 가지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 생각 컨트롤하는 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또 딴 분?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고, 자, 그 상태에서 좌우로 몸을 약간 흔들어 봐요. 지금. 아니, 어깨까지 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 몸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도 좀 흔들고, 약간 발버둥 치는 것처럼.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드는 자세들을 할 거예요. 몸을 좀 흔들고 그게 이제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누울 때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조금만 흔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밑으로 좀 가라앉기 때문에 많이 흔들면 애가 놀래. 애가 놀래. 그리고 너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움직이면 그래도 놀래요. 그래서 살짝만 움직이고 이제 앞으로 움직일게요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까지 잠깐 불 켜주시고 이제 일어나 보셔. 하나도 안 어렵지? 안 어려워. 바보도 되는 거야. 좋지? 이거 던졌지? 자, 어렵지 않아요. 명상 진짜 개뿔도 아닙니다. 명상 개뿔도 아니야. 나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방식들이 내가 어렸을 때 저절로 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결부시켜 놓은 거거든. 이거 다 저절로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좀 집중이 어느 정도 되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거 가르쳐 줄게요. 그게 이제 바다 위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요 상태 그대로 가는데 이제 생각을 조금 넣는 거예요. 생각을 넣는 거야. 바다 위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 여기에는 햇살이 쫙 비쳐. 그림 그지 같죠? 햇살이 쫙 비쳐. 그래서 물결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머릿속으로 눈 안 감아도 돼.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생각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에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좀 뭐 맑은 느낌? 그 다음에 내가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가라앉냐면 들이쉬고 내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라앉는 거야.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라앉는.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라앉는. 점점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빛의 작용에 의해서 점점 어두워져요. 안으로 내려갈수록. 안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맨 바닥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어두워져. 그렇지 않을까? 완전히 깜깜해지고 그 바닥에는 약간 뻘 같은 게 있어요. 그 퇴적된 뻘 같은 뭔가가 있어. 아니 바다가 그렇대. 바다가 그렇대. 약간 뻘처럼. 그러니까는 저 부유물 같은 게 이제 퇴적되는 거죠. 그래서 먼지 구데기 같은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신안 앞바다 뭐 이런 것도 봐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뻘 같은 게 있고 다 하면 어두워지고 그 뻘 속으로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퇴적돼서 쉽게 말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으면 진짜 내 몸까지도 다 까매지는 거야. 전체가 까매지는 거야. 까매지는 거야. 그리고 이 까매질 때 내 몸이 사라지면서 요 미간의 빛만 딱 남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이게 두 가지 효과를 주거든요. 하나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하나는 의식을 밑으로 쫙 끌어내려. 쫙 끌어내리는. 근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코 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명상의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을 잠 잘 자게 한다. 그러니까 불면이나 신경이나 이런 쪽이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기계 만들 때도 학습하고 불면증 치료를 맨 앞으로 내세워야겠다. 왜? 그게 왜요? 훨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야, 맨 놈이나 그거 사겠노. 근데 불면증 치료, 애들 학습 이거 하면 먹힐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불면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뒤집어 쓰고, 고글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그거 따라서 하다 보면, 한다! 야, 나 같으면 산다. 수면제 값 절약해서 나 같으면 산다. 에? 나왔다고? 안 돼. 쉽지 않아. 내가 만들 때까지 딴 놈 나오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안대 빨리 쉬고 또 한 번 더 해볼게. 한 2번만 쓰면 이거 끝납니다. 요거 얼마 못 가요. 이 안대가. 오래 안 가. 배는 오래 가. 배는 그거 이따가 저녁 먹고까지 갈 거야. 아직 따뜻합니까? 안 따뜻하면 갈아야 돼. 누워봐요, 또. 누워서 움직여. 몸을 움직여. 좌우로 이렇게 좀 비틀어 보고. 또 애벌레 같구만. 자,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고 그 자세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을 잠깐 꺼주세요. 안 움직이고 딱 자세 잡고 한 5분만 안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 향을 하나 더 피워놓을게. 독하게 피워야 돼. 자, 미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미간을 다 한 번씩 또 만져보고 집중을 하고. 요 한 4분짜리예요. 이 음악이 한 4분짜리. 자, 깍지를 끼든지 배 위에 손을 얹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고 편안하게 한 5분만 나는 지금 바다 위에 있다. 바다 위에 있다.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밑으로 점점 가라앉는다.
자, 바다의 맨 밑바닥 검은 데서 빛만 하나의 작은 반딧불 같은 빛만 있는 걸로 자기 몸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빛만 있는 걸로 집중해 보세요. 자, 이제 몸을 조금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조금만. 너무 무리하게 막 움직이면 안 좋아. 살짝만. 살짝.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일어나기 귀찮은 사람은 누워서 그냥 안대만 벗어도 돼. 불 켜주셔요. 이 안대는 거의 이제 끝났을 겁니다. 이거 걷어서 버리면 돼요. 이 안대는 걷어서 버리면 돼요. 그냥 누워서 계셔도, 누워서 들어도 돼. 누워서 제가 보이기만 저기 죽었다. 저기 죽었어. 자, 초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 미간이 찌릿찌릿하다. 미간의 전기 효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 몸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 미간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약간 납을 올려놓은 것 같은 묵직함. 몸의 가려움증. 몸이 어딘가 이렇게 가려운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빛의 전멸. 뭐 이렇게 빛이 갑자기 틱 이런 효과.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다 오래돼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다 초기에 나와. 네, 초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 하고 한 10분 쉬다가 어려운 거 있어? 그냥 뭐 물어볼 거 있어? 뭐라고? 내려가는 걸 못하는 건 뭔데? 올라가? 어유 좋겠다. 어디까지 가든가. 유체이탈하겠다. 유체이탈하겠어. 좀 이따가 그 호흡과 관련된 얘기 해줄게. 또 딴 거. 자, 위로 올라간다는 사람 하나 있고, 또 누구? 뭐 물어볼 사람? 괜찮아?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를 구체화시킬수록 다른 생각들이 적어져. 안 그러면 맞박에 핫팩 하나 붙일래? 이거? 그럼 딴 생각 안 나. 이게 집중시키는 기제들이에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맞박에 핫팩 하나 올려놓을 테요? 이러면서. 이때는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 약간 배에 올리는 것도 사실 집중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 집중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울 때 더 그렇잖아. 약간 공기를 더 차게 하잖아. 집중 더 잘 됩니다. 내가 100% 장담하는데. 또 그냥 던져봐. 괜찮아. 이게 에너지가 차야 보여요. 차야 진짜 빛이 돼. 그리고 그게 보이다가 에너지가 더 차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점대기 같은데 안에서 뭔가 형체가 보여. 그러면서 그게 커지면 영화가 찍혀. 넷플릭스 시작됩니다. 넷플릭스.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지금 모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이면 처음에 빛이, 만약에 바다로 내려가기 어려우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제2롯데월드타워 그 엘리베이터 100층에 있어. 그 100층에서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 내가 지금 갑자기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앰뷸런스 같이 이렇게 약간 침대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나를 실어서 이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100층, 99층, 98층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떠오르는 건 원래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안 됩니다. 이게 에너지 양과 관련되는 거거든? 그래서, 늙어서 그럴 수 있어. 에너지 양이 이게 많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 애일수록 더 잘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 근데 하다 보면 잠이 들어야 정상인데 아니면은 잠을 자면 안 됐죠. 잠을 자면 안 됐죠. 아니 잠은 안 오는데요. 어. 혹시 아까 잠은 자야 이게 정상인가? 좀 있으면 자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명상하고 잠하고 진짜 한 끗 차이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명상이고 이렇게 하면 잠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맨날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푹 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이쪽이 잠이고 이게 의식이 딱 이게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인데, 여기서 자꾸 피곤해서 이렇게 가버릇하면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가잖아요. 이 명상법은 이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왜? 하기만 하면 자. 조건 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조건 반사가. 물론 나는 불면증 치료가 목적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좋은 걸 발견하신 겁니다.